런던 교외의 고급 주택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저택 응접실에서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지?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게 아니야. 남성의 경로에 찬 목소리가 빅토리아풍 응접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고, 영국 상류층의 품위를 중시하던 그 남자는 처음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말합니다. 옥스포드를 나온 내 딸이 하필이면 동양 남자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는 곳에서 온. 그는 화난 목소리로 딸을 몰아세우자 딸은 옆에 있던 남자의 손을 잡고 저택을 뛰쳐나오네요. 과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서 온 올리비아 브라운입니다. 저는 런던의 광고회사에서 아시아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마케팅 분야에서는 나름 유명한 회사였고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죠. 어느 날 한국지사와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6개월간 서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밤거리,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어디서나 들리는 K-팝 음악. 모든 것이 런던과는 달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곳에서 6개월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었어요. 지성을 처음 만난 건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였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어요. 첫인상은 조금 딱딱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진중한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성입니다. 올리비아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또박또박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국식 스타일과 한국식 방식이 자주 부딪혔거든요. 회의 시간에 가장 힘들었던 건 의견을 내는 방식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이 아이디어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A라는 방안도 괜찮지만 B라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처럼 돌려서 표현해야 했죠. 한국에서의 첫 프로젝트 회의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영국에서 온 지 일주일 만에 맡게 된 중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저는 영국에서처럼 자신 있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이 디자인 컨셉은 전혀 맞지 않네요. 타겟층과 맞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디자인을 제안한 분이 회사의 시니어 디자이너였고 지성의 직속 상사셨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지성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올리비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성은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런 방향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처럼 돌려 표현하는 게 좋다고요. 특히 연차가 높은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정말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좋은 점을 언급하고 거기에 새로운 제안을 더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데 여기에 이런 것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다음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어요. 김 부장님의 디자인에서 보여주신 세련된 컬러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저희 타겟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요소들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기하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제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죠. 김 부장님도 웃으시며 올리비아 씨의 제안이 신선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 되었어요. 직설적인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성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지성도 저에게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다가 지성이 저를 위해 치킨을 주문했어요. 한국의 치맥 문화를 꼭 경험해 보라면서요. 처음 먹어보는 양념치킨의 맛도 좋았지만 더 좋았던 건 그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특히 힘들 때 같이 먹으면서 위로받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프로젝트가 3개월째 접어들 무렵 저는 제 마음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회사에 오면 가장 먼저 그를 찾게 되고 퇴근 후에도 자꾸 그의 생각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지성은 저에게 서울의 여러 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북촌 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죠. 한강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물었어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걱정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한국의 여름은 영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들을 보냈답니다. 지성이 처음 고백한 날은 을지로의 한 오래된 골목이었어요. 낡은 간판들과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난 조그만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레트로한 분위기의 그 카페는 지성이 대학생 때부터 즐겨 찾던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항상 꿈을 꿨어요.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곳에 앉아있는 상상을 했죠. 그러더니 지성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쪽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서툰 영어로 쓴 고백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카페 밖으로 지나가던 전통빵 장수 아저씨의 뻥튀기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우리의 설레는 마음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지금도 뻥튀기 소리만 들으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주말이면 광장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 먹어본 떡볶이의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맛이라며 또 찾았죠. 제가 영국식 애프터눈 티 문화를 알려주면 지성은 한국의 전통차를 소개해줬어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매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특히 기억에 남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마시는 게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지성의 말처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어린 시절, 제가 자란 런던의 이야기, 우리의 꿈과 미래에 대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으며 불꽃축제를 봤던 날, 늦은 밤 동대문 시장을 걸으며 군것질했던 날, 남산타워에서 우리의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던 날,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연휴 때예요. 지성이 저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무척 긴장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서툴게 만든 송편을 맛있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송편을 만들다니. 그때 시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프로젝트 종료를 2주 앞둔 어느 날, 지성이 저를 덕수궁으로 데려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궁궐을 걷다가 돌담길에서 멈춰섰죠. 영국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알았어요. 제가 찾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런던에서의 제 경력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지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국 부모님께 지성을 소개하겠다고 전화했던 날,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올리비아, 넌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니? 옥스퍼드를 나와서 아시아 남자와 결혼이라니.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대대로 성공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우리 가문의 전통을 깨는 것도 모자라 하필 아시아 남자를 선택했다며 분노하셨죠. 내가 만약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고 계셨어요. 올리비아, 제발 내 인생을 망치지 마. 그 사람이랑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너무 먼 나라야. 엄마가 널 어떻게 보러 가니? 런던의 저희 집 주소로 매일같이 더 나은 신랑감들의 프로필이 배달되기 시작했어요. 영국 상류층 가정의 아들들, 옥스브리지 출신의 의사와 변호사들, 심지어 먼 친척이라며 백 작가의 아들을 소개하려 하시기도 했죠. 지성을 만나러 런던에 왔을 때 부모님은 그를 철저히 무시하셨어요. 저희 집 응접실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딸을 데려가려는 아시아 남자요? 아버지의 모욕적인 말에도 지성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는 올리비아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성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 내가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부모님은 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회사에도 압력을 넣어 한국 발령을 취소하려 하셨습니다. 가문의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나서서 저를 말리려 했어요. 동양인과 결혼하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그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시댁의 노예처럼 산다는 걸 모르니? 너의 화려했던 미래가 모두 망가질 거야. 매일같이 쏟아지는 편견 어린 말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심지어 어떤 친척은 지성의 집안을 조사했다며 그의 가정 환경을 문제 삼기도 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어요. 매년 저희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성과 함께 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현관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이 아시아 남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가문의 모든 유산을 포기해야 할 거야. 지금이라도 그만두거라. 그날 밤 런던의 차가운 거리를 지성과 함께 걸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지성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어요. 지성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런던으로 가요. 제가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요. 당신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버님이 더 중요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늘 위험 있게 책상 앞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한쪽이 마비된 채 누워 계셨어요. 말씀도 약간 어눌해지셨고 표정은 많이 지쳐 보였죠. 처음에는 지성이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지성은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사와 상담하고 치료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에 나오셨을 때였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휠체어에서 벤치로 옮겨 앉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그때 지성이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안아 조심스럽게 벤치로 옮겨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목도리를 아버지의 어깨에 둘러드리며 말했죠. 날이 쌀쌀해졌네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지성을 대했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지성은 아버지의 마비된 손을 마사지해 드렸어요. 한국의 전통 지압법을 써가며 아버지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했죠. 처음에는 불편해하시던 아버지도 점차 지성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셨어요. 자네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나? 어릴 적 할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매일 마사지해 드렸어요. 그때 배운 방법이에요. 아버지는 그제서야 지성의 가족사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일하느라 바쁜 부모님 대신 아픈 할아버지를 모시며 자란 이야기, 그러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한 이야기.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지성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성아,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내가 부끄럽다. 지성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제가 과연 올리비아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올리비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지성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성과 아버지의 거리는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퇴원을 앞두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결혼식, 양국에서 모두 하면 어떻겠니? 런던에서는 성공의 예식을, 서울에서는 한국 전통 혼례를,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걸 모두가 축하했으면 좋겠구나. 저희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두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먼저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서 성공의 예식을 했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가문의 결혼식이 열렸던 그곳에서 처음으로 동양인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지성이 영국 전통 연미복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설 때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지성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오늘 나는 아들을 얻었다. 예식이 끝나고 지성이 유창한 영어로 축사를 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 밤 스피치 수업을 받으며 영국 문화와 예절을 공부했다는 걸. 2주 후 서울에서 올린 전통올레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무거운 원삼과 족두리를 하고 전통절을 연습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매일 밤 자정까지 절 가르쳐 주신 덕분에 무사히 해냈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한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신 채 참석하셨는데 한국 전통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모두가 칭찬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네요. 결혼 후 1년, 저희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3개월은 런던에서, 9개월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죠. 아버지의 재활치료가 런던에서 계속되어야 했기에 지성이 흔쾌히 이런 제안을 해주었어요. 3개월 정도는 아버님 곁에서 지내요. 제가 영국에서 원격으로 일하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성은 런던에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유럽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좋은 점은 두 가족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성에게 영국식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성은 아버지께 한국의 발 마사지 기법을 알려드리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전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 6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네 분 모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제 정말 국제가족이 되는구나. 우리 손주는 영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제겐 날마다 신기한 기적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영국 런던에서 올리비아 씨가 보내온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준 올리비아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